아침의 호텔 로비는 언제나처럼 고요했어요. 김현수 지배인은 정장 재킷에 주름을 정돈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오고 청소 담당 직원이 조심스레 꽃병에 물을 갈고 있었죠. 그는 천천히 로비를 걸으며 카운터의 먼지를 손끝으로 닦아 확인했습니다. 작은 먼지 하나에도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직원들은 그를 존경했어요. 말수가 적지만 따뜻했고 어떤 문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죠. 오늘도 부지배인 유미라는 커피를 내밀며 말했어요. 지배인님, 오늘 예약 꽤 많습니다. 그래요, 미라 씨. 오늘도 실수 없이 마무리합시다. 그는 잔잔한 미소로 대답하며 예약 명단을 넘겼습니다. 그 순간 미라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이름 하나에 머물렀습니다. 이서진? 작게 중얼거린 그 이름이 공기를 묘하게 흔들었어요. 현수는 서류를 건네받으며 무심한 척 했지만 손끝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이름 2년 전 이혼 서류 위에서 마지막으로 본 이름이었죠. 현수는 아무렇지 않게 넘기려 애썼어요. 하지만 머릿속 어딘가가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그녀가 왜 여기에? 그는 재빨리 숨을 고르고 직원들이 눈치채지 않게 표정을 다잡았습니다. 손님으로 오는 사람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어요. 저녁 무렵 호텔 문이 열렸습니다.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로비 앞에 멈춰 섰고 문이 열리자 플래시처럼 조명이 쏟아졌어요.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위를 울렸습니다. 그녀였어요. 이서진. 예전보다 더 화려하게 치장한 얼굴, 그러나 미세한 주름이 눈가를 감추지 못했죠. 그녀의 곁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손목엔 반짝이는 시계가 걸려 있었어요. 서지는 순간 눈앞의 남자를 알아보고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이 호텔이 참 고급스럽네요, 여보. 남편 정우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나 정도 되는 사람이 묵을만 하지. 서지는 그 말에 맞장구를 치듯 웃었지만 시선은 현수를 향하지 못했습니다. 현수는 매뉴얼 그대로의 인사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현수 지배인입니다. 투숙 등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천천히 조여왔어요. 정우가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지배인이 직접? 이 호텔 서비스가 꽤 세련됐군. 현수는 미소만 지었죠. 그에게 그 미소는 오랜 세월의 방패와도 같았습니다. 서지는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랜만 아니, 처음 뵙네요. 여기서 일하시는 줄 몰랐어요. 그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손님 이름으로 예약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언제나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 단순한 업무용 문장이었지만 그 속엔 묵직한 의미가 숨어 있었죠. 그녀가 외면한 세월 동안 그는 무너지지 않고 버텨왔습니다. 로비에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고 직원들은 공손히 그들의 짐을 옮겼습니다. 정우는 새신랑의 여유를 과시하듯 큰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이 호텔 수준 괜찮네. 우리 회사 협력 가능하겠어. 그 말에 서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손목의 브레이슬릿을 만졌어요. 현수는 묵묵히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객실 키를 준비했습니다. 키를 건네는 순간 그의 손끝이 잠시 떨렸어요. 그러나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502호 고객님, 프라이빗 라운지 이용 가능하시며 불편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호출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고 표정엔 단 한 줄의 감정도 없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눈을 피하며 서류를 받았고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엘리베이터로 사라지는 동안 현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유미라가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습니다. 지배인님 괜찮으세요? 현수는 잠시 침묵하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손님이니까요. 그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커피잔을 들었어요.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노을이 내리고 호텔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현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마주치지 않길 바랐는데 그래도 피할 수 없는 인연이라면 이번엔 내가 무너지지 않겠다. 그날 밤 로비에 마지막 불을 끄기 전 그는 오래된 결심 하나를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품격으로 끝내겠다고요. 그의 어깨 위로 잔잔한 빛이 비쳤습니다. 그건 승리의 빛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예고하는 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는 평소보다 분주했습니다. 비즈니스 고객과 관광객이 섞여 북적였고 현수는 직원들의 동선을 세심히 살폈어요. 그는 전날 밤의 불편한 기억을 완전히 지워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묘한 긴장이 남아 있었죠. 유미라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배인님, 어제 오신 고객분 오늘 아침에도 조식을 따로 요청하셨습니다. 라운지 좌석 전체를 예약하신다고요. 현수는 짧게 대답했어요. 요청대로 준비해 주세요. 손님이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속으로는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조식 라운지. 유리창 너머 햇살이 부서지고 고급 식기들이 가지런히 놓인 자리. 그곳 한가운데 전처 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하얀 블라우스에 진주 목걸이를 걸고 새 남편 정우에게 웃음을 건네고 있었어요. 현수는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한때 자신이 준비했던 결혼기념일 식사 자리도 저런 풍경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낯설 만큼 화려했습니다. 정우는 허세 섞인 목소리로 종업원에게 말했습니다. 이 커피 원두 어디서 수입한 겁니까? 우리 회사 제품보다 질이 떨어지네요. 직원은 당황해했지만 현수가 조용히 다가가 대신 답했습니다. 고객님, 해당 원두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직접 공수한 스페셜 블렌드입니다. 혹시 다른 향을 원하시면 교체해드리겠습니다. 정우는 잠시 말이 막혔지만 이내 코웃음을 쳤어요.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 마시죠. 서진은 현수와 눈이 마주치자 짧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녀를 향한 그의 시선이 미묘하게 차가워졌습니다. 서진은 억지로 웃으며 말을 돌렸죠. 여보, 오늘 일정은 호텔 스파부터 시작하죠. 정우는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나중에 회의 있습니다. 현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는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자꾸 마음을 건드렸어요. 저 웃음도 저 눈빛도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그는 스스로를 단단히 다독였습니다. 점심 무렵 정우는 일부러 로비로 내려와 현수를 찾았습니다. 호텔 지배인이라는 사람 잠깐 봅시다. 그의 목소리엔 묘한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현수는 예의 바르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로 도와드릴까요? 정우는 느릿하게 그를 위아래로 훑으며 말했어요. 아내가 그러는데 당신 꽤 오랫동안 이 호텔에서 일했다고요? 네, 20년째입니다. 인생을 한 곳에 바친 셈이군요.
정우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현수는 미소만 지었어요. 누군가는 한 곳을 지켜야 세상이 움직이죠. 그 대답에 정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서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의 기류를 느끼며 급히 다가왔어요. 여보, 여기 있었어요? 아침 미팅 준비하셔야죠. 정우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요. 이 호텔이 당신에게 추억이 많은 곳이라면서요. 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어요. 현수는 그들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객님, 객실 관리 점검이 끝났습니다. 오후 일정 편히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는 한치의 감정도 없이 말을 마치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그의 걸음 끝엔 묘한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뒤에서 정우의 낮은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참 잘 버텼군.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합니까?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가 로비를 떠나자 정우는 서진을 향해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예전 남편이 저 사람 맞죠? 서진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정우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 나한테 숨긴 게 많군요. 그 말에 서진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겉모습 뒤에서 균열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었죠. 저녁이 되자 라운지 바에서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렀습니다. 현수는 직원들과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조용히 창가에 섰어요. 그의 시선이 다시 로비 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진과 정우가 웃는 듯 보였지만 그 웃음은 공허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시계를 봤어요. 밤 10시.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건 복수의 시작이 아니라 품격으로 마무리할 준비의 시간이었다고요. 다음 날 아침 로비는 한층 긴장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전날 저녁의 불편한 분위기가 아직 가시지 않았어요. 김현수는 평소보다 이른 시각에 출근해 객실 점검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손끝은 차분했지만 마음은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부지배인 유미라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지배인님, 502호 고객님이 특별 서비스를 요청하셨습니다. 아침 식사 대신 개인 전용 다이닝을 원하신다고요. 현수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규정대로 처리하세요. 단 다른 손님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요. 그는 태연한 목소리였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불쾌함이 번졌습니다. 1시간 후 502호 문 앞. 정우는 팔짱을 낀 채 현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지배인. 내가 직접 요청드린 게 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숙이며 예의를 갖췄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고객님. 정우는 짧게 웃었습니다.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건데 어렵겠습니까? 그의 말투에는 의도적인 도발이 섞여 있었어요. 현수는 그가 원하는 게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무언의 시험임을 알아챘습니다. 정우는 일부러 서진 앞에서 그를 불러세웠습니다. 아내가 말하길 당신이 꽤 섬세하다고 하던데요. 우리 방 온도 좀 직접 맞춰보시겠습니까? 서진은 놀란 듯 정우의 팔을 잡았지만 이미 늦었죠. 현수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온도계를 확인하고 리모컨을 들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조정했습니다. 그의 얼굴엔 감정이 없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무거웠어요. 서진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흘깃보며 비웃었습니다. 역시 호텔 매니저답네요. 예전엔 다른 일도 이렇게 꼼꼼했겠죠? 현수는 그 말에도 미동하지 않았습니다. 온도 설정을 마친 그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쾌적하실 겁니다. 다른 요청이 있으십니까? 정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의 눈빛엔 묘한 패배감이 비쳤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현수를 바라봤어요. 그가 떠난 뒤에도 문 앞에 서 있던 현수의 뒷모습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로비로 돌아오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 내가 지켜야 할 건 감정이 아니라 품격이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아침 회의까지 아직 10분 남았어요. 회의실 안 직원들은 그를 중심으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호텔 서비스 개선안을 차분히 설명하며 평소보다 더 세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유리창 너머 멀리 회의실 밖을 향하고 있었죠. 그곳에는 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들고 어딘가 초점 없는 눈빛으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회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어제는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손님이시니까요. 그 짧은 대답이 서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현수 씨 아니 김지배인님. 그때 제가 그의 손짓이 조용히 말을 막았습니다. 지금은 일 중입니다. 다른 손님들도 보셔야 하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앉았습니다. 그가 떠난 뒤 그녀는 자신의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반지가 반짝였지만 그 빛은 차가웠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스쳤어요. 그리고 현수의 말없는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두 시선의 차이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편 정우는 로비 카페에서 거래처 전화를 받으며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약속을 어기자 분노가 폭발했죠. 그의 거친 말이 주변 손님들에게까지 들렸고 현수는 즉시 다가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고객님, 다른 손님들이 계십니다. 잠시 조용히 부탁드립니다. 정우는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지배인 양반, 당신은 참 간섭이 많군요. 그는 서류를 던지듯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직원들은 숨을 죽였지만 현수는 담담했습니다. 그는 떨어진 서류를 주워 정리하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호텔은 내 삶의 전부다. 어떤 손님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현수는 마지막 순찰을 돌다 창가에서 잠시 멈췄어요.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유리창에 빗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하지만 복수는 내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고 얼굴엔 고요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하루가 밝았습니다. 호텔 정문 앞 분수대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투숙객들은 여행 가방을 끌며 분주히 움직였어요. 김현수 지배인은 평소처럼 로비를 점검하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어제의 사건 이후 로비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부지배인 유미라가 보고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지배인님, 502호 고객이 또 항해 전화를 하셨습니다. 룸서비스가 늦었다고요. 현수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15분.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은 제 시간에 배달했습니까? 네, 기록상으론요. 그럼 됐습니다. 고객님께 직접 가보죠. 현수는 서류를 내려놓고 502호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정우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호텔이 5성급이라고? 문이 열리자 식탁 위엔 식은 음식이 놓여 있었고 정우는 격앙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서진은 침묵한 채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정우는 현수를 보자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원이 늦게 가져왔어요. 이런 기본도 안 되는 서비스가 어디 있습니까? 현수는 고개를 숙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바로 새 음식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정우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지배인이 직접 와서 사과라니 나름 성의는 있군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회사엔 이런 일 없어요. 그는 일부러 허리춤에 손을 얹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래서 평생 월급쟁이로 사는 사람들은 안 되는 겁니다. 서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숙인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객님의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언제나 발전 중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정우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자신의 무례를 품격 있는 말로 되돌려받은 기분이었죠. 정우는 불쾌함을 감추려다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태도가 고객 응대입니까? 현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호텔은 손님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모십니다. 다만 인격에 대한 예의 또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그저 입술을 깨물며 눈을 내리깔았죠. 그날 오후 정우는 로비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직원들의 서비스 수준이 엉망이라며 일부 손님들 앞에서 현수를 조롱하듯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현수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는 정우의 말을 조용히 듣고 고객 응대 매뉴얼을 차분히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지배인인 제게 있습니다. 라고 말했죠. 로비에 있던 손님들은 조용히 수군거렸습니다. 그의 품격 있고 단정한 태도에 오히려 감탄이 흘러나왔어요. 한 노신사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저런 분이 진짜 호텔리어지. 정우는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자신이 버리고 떠난 남자가 이제는 누구보다 당당한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돌리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뭘 버린 거지? 저녁 무렵 직원들이 퇴근한 뒤 현수는 홀로 로비 소파를 정리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불빛이 번지고 외부 간판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들을 돌려놓으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인생이란 결국 스스로를 다스리는 싸움이지요. 그때 조용히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미라였습니다. 지배인님, 정말 괜찮으세요? 요즘 표정이 조금 달라지셨어요. 그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편하네요. 그의 미소는 잔잔했지만 그 속엔 무거운 결심이 숨겨져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고 호텔의 조명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현수는 로비 중앙에 서서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반사된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속삭였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존엄으로 끝낼 겁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누군가를 꺾는 대신 스스로를 지켜내는 사람만이 결국 승리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로비 한가운데서 조용히 울리는 시계 소리만이 그의 결심을 증명하듯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호텔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로비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현수 지배인은 매일 아침 로비를 돌며 평소처럼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만은 예리하게 변해 있었죠.
그는 502호 고객, 이서진과 박정우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용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호텔 내부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정우의 회사가 곧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였습니다. 거래처가 계약을 파기했다는 소식도 함께 퍼졌죠. 직원들은 쉬쉬하며 말했지만 호텔 안에서 가장 먼저 그 사실을 감지한 사람은 현수였습니다. 그날 오후 유미라가 보고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지배인님, 502호 고객이 며칠째 룸차지를 결제 안 하시네요. 그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카드 승인 안 됐습니까? 네, 2번 시도했는데 모두 거절됐습니다. 현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일단 정중하게 재확인하세요. 고객의 체면을 건드리지 않게요. 한편 이서진은 그 시각 스파 라운지에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잠깐 카드 오류야. 정우 오빠가 곧 해결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채워진 듯 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한도 초과 문구가 반복되고 있었죠. 정우는 로비 한켠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상기된 채로 직원에게 불평을 늘어놨죠. 왜 위스키가 이 브랜드밖에 없습니까? 이 호텔 수준이 이겁니까?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현수를 불렀습니다. 현수가 다가가자 정우는 비틀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지배인, 당신은 참 잘 버티는군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회사는 곧 호텔보다 크죠. 현수는 짧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곧 좋은 일이 있으시겠네요. 저희 호텔도 그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정우는 순간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자신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서진은 객실 안에서 불안한 얼굴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정우가 늦게 들어오자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요즘 회사 일 괜찮아요?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던데. 정우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이야. 신경 쓰지 마.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서진은 그가 가방에서 꺼낸 종이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은행 채무 통지서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삼켰죠. 이게 뭐야? 당신 사업 괜찮다면서. 정우는 짜증스럽게 서류를 던졌습니다. 그만 좀 캐물어. 당신이 뭘 알아? 그는 방을 나가버렸고 서진은 멍하니 앉았습니다. 화려한 보석 반지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서진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호텔 라운지로 내려왔습니다. 직원들이 그녀를 스치며 속삭였지만 그녀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엔 피로와 불안이 겹쳐 있었죠. 현수는 그런 그녀를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발끝은 흔들리고 손엔 휴대폰이 떨어질 듯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유미라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배인님, 저 502호 고객님께서 계산을 미루고 싶다고 합니다. 현수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틀만 더 기다려 봅시다. 손님 체면이 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우는 술에 취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신용카드를 던지며 소리쳤죠. 이 카드로 결제해. 당장. 직원이 조심스레 기계를 돌렸지만 화면에 거절된 문구가 떴습니다. 순간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진은 뒤늦게 내려와 그 광경을 보고 숨을 삼켰어요. 그녀의 눈앞에서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카드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고 서진은 그를 붙잡으려다 손을 내렸습니다. 호텔의 불빛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현수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눈엔 연민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된 인연이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의 침묵만이 남아 있었죠. 그날 밤 그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는 손끝으로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을 쓸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진실은 숨길 수 없죠. 누구도 영원히는요. 그 말과 함께 그의 입가엔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승리의 것이 아니라 오래된 슬픔을 견뎌낸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의 TV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정우 대표 횡령 및 투자 사기 혐의로 수사 착수. 순간 직원들이 일제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지자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정우와 서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우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서진은 아무것도 모른 듯 불안한 눈으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직원들은 그들을 힐끗 보며 서류를 정리했지만 그들의 시선에는 이미 그 소문을 알고 있다는 기색이 역력했죠. 현수는 카운터 너머에서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냉정했지만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그 시선을 느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우는 로비로 내려와 프런트에 다가와 카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결제해요, 빨리. 직원이 조심스럽게 단말기에 넣었지만 또다시 거절음이 울렸습니다. 정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 카드 한도가 남아있을 텐데. 직원은 눈치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현수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혹시 다른 결제 수단이 있으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정우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누군지 알아? 현수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손님, 저희는 모든 고객님께 동일한 절차를 적용합니다. 규정은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우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습니다. 서진은 급히 정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정우는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이 호텔까지 왜 오자고 해서. 그의 고함이 로비를 울렸고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서진은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호텔 보안팀장이 다가왔습니다. 현수의 눈짓 하나에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어요. 보안팀장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불미스러운 언행은 다른 투숙객에게 피해가 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우는 욕설을 퍼붓다 결국 경찰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서진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우가 경찰에 이끌려 나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외쳤습니다. 이건 다 당신 탓이야. 당신만 아니었으면. 그 말이 로비에 메아리 쳤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수는 천천히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십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직원들은 안쓰러운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지만 누구도 다가서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표정엔 분노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직 오래된 인연을 정리하는 듯한 조용한 단념만이 깃들어 있었죠. 그는 프런트로 돌아가 결제 명세서를 정리하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끝까지 품격을 잃지 말자. 그것이 진짜 승리다. 그날 오후 호텔은 잠시 소란스러웠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뉴스 화면에서는 정우의 체포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였고 그의 이름은 사기 혐의와 함께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서진은 객실 안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녀의 주변엔 명품 가방과 옷들뿐 함께 울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그녀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느리고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한때 자신이 자랑하던 것들이 지금은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속삭였습니다. 이게 다 내 선택이었지.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로비로 내려온 그녀는 마지막으로 현수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조용히 묻었습니다. 체크아웃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현수는 아무 말 없이 계산서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은 금액은 내일 정산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쉬세요. 그녀는 그 한마디에 무너질 듯 눈을 감았습니다. 한때 사랑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에게 가장 멀리 서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지만 현수는 끝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품격으로만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빛이 호텔 창가에 부서졌습니다. 현수는 홀로 로비에 서서 잔잔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인생은 돌고 도네요. 하지만 언젠가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의 말은 허공에 흩어졌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단단한 진실처럼 울렸습니다. 호텔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고요했지만 그날만은 달랐습니다. 502호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청소 직원들이 안절부절 못하며 로비를 오갔습니다. 전날 밤 정우가 경찰에 연행된 후 서진은 객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으로 예약된 신용카드는 이미 한도 초과 상태였고 객실비도 미납이었죠. 유미라가 조심스럽게 현수를 찾아왔습니다. 지배인님, 502호 고객님이 결제를 더 미루시겠답니다. 현수는 서류를 넘기다 잠시 멈췄습니다. 며칠째입니다. 이제 정리해야겠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직접 객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기척이 있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누구세요? 김현수입니다. 객실 요금 관련해 잠시 말씀드리려 합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초췌한 얼굴로 문틈 사이에 섰습니다. 화려했던 화장은 지워졌고 눈가는 부은 채였습니다. 현수는 잠시 침묵하다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용하신 금액이 아직 결제되지 않아 확인차 방문드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은 사정이 좀 있어서요.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현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규정상 객실은 오늘까지입니다. 그녀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현수를 바라보다 낮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나 미워하죠? 그럴만하죠. 현수는 천천히 시선을 들었습니다. 저는 미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몰라요. 그냥 더 나은 삶이라고 믿었어요. 현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결국 더 나은 삶이라는 건
자신을 잃지 않는 삶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녀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다시 고요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자신을 괴롭히세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줍니다. 다만 그 기회를 붙잡을 용기가 필요하죠. 그녀는 흐느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변하지 않았네요. 그게 참 괴로워요. 현수는 짧게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아니라 선택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오래도록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는 계산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규정상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제가 정산하겠습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은혜 받을 자격 없어요.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정리입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서진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엘리베이터로 향할 때까지 그녀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로비. 현수가 프런트에 서 있을 때 서진이 짐을 끌고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직원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엔 연민도 냉소도 없었습니다. 오직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게 끝이에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인생은 결국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만 남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말은 마치 오래전 자신이 떠나던 날 그가 했던 말과 같았죠. 그녀는 무너진 듯 짐을 끌고 로비를 벗어났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라 호텔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던 그녀의 뒷모습은 작고 초라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 빗속에서 그녀의 그림자는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현수는 그대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엔 아직 그녀의 눈물이 남아있는 듯 했지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낮게 속삭였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나의 인생을 다시 살겠습니다. 그 순간 로비 천장에 걸린 샹들리에가 반짝이며 빛났습니다. 그 빛이 그의 어깨를 감싸며 긴 시간의 고통을 조용히 씻어내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품격으로 지켜낸 복수, 그것이 진짜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며칠이 흐른 뒤 호텔은 다시 평소의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로비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손님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웃으며 오갔습니다. 김현수 지배인은 여느 때처럼 직원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한결 가벼워진 듯 했어요. 유미라가 조심스럽게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지배인님, 502호 고객 사건 이후 직원들 사기가 오히려 높아졌어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일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경험이었죠. 위기는 언제나 품격으로 넘겨야 합니다. 그의 말에 직원들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그는 로비 한가운데 섰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대리석 바닥 위로 반짝였습니다. 그는 묵묵히 그 빛을 바라보다가 손수 화단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분홍색 장미꽃 몇 송이가 시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조심스레 꽃잎을 다듬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죠.
그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상처난 곳도 돌보면 다시 피죠. 인생도 다르지 않아요. 그때 유미라가 다가와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지배인님, 요즘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훨씬 편안해 보이십니다. 현수는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자리를 찾은 것 같네요. 한편 멀리 뉴스 속 작은 코너에서 서진의 이름이 스쳤습니다. 전 사업가 박정우 전 부인 사기 연루 의혹 조사 중. 그녀는 재산을 잃고 주변의 신뢰도 모두 잃은 채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불쌍하다고 했지만 현수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이미 오래전 그 이름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현수는 직원들과 함께 고객 감사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호텔 중앙홀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진심으로, 품격으로, 사람답게. 그는 그 문구를 한참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철학이 이제 이 호텔의 정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그는 홀로 옥상 정원에 올랐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반짝였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한때는 그 불빛들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저 평온한 풍경이 되었죠. 그때 유미라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배인님, 오늘은 퇴근 일찍 하시죠?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 있을 때가 가장 편하네요. 그녀가 잠시 망설이다 웃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누군가 옆에 있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그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 말 기억하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는 옥상 난간에 손을 얹고 천천히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길 위를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 어딘가로 향하는 불빛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일어서는가가 인생이죠. 로비의 시계탑이 12번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그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호텔 문이 열리고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하루도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그의 인사는 변함없었지만 그 속엔 지난 세월의 모든 눈물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품격으로 쌓아 올린 오늘이 그의 삶의 전부였죠. 로비 한가운데의 조명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유리창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 순간 호텔 종이 울리고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품격이라는 이름의 복수를 완성한 사람답게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